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 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론자들에게 현혹된 많은 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구독 버튼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관련 주선생입니다. 오직 BTS에만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빅히트, 상장 후 보름 만에 공모가 근처로 내려오게 됩니다. 30일 빅히트의 주가는 14만 2천원,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빅히트는 상장 당시 공모가 14만 5천원에서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대한민국 3대 기획사인 JYP, YG, SM 이 세 회사의 시총을 합산한 것보다 빅히트는 3배 이상 앞질렀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왜 수많은 동학 개미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도 못한 채 당하고야 말았을까요? 신혼집 자금으로 쓸 소중한 돈 마저도요. 제 생각으로는 부동산에 유입되는 돈의 흐름을 차단하고자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방송, 언론, 유튜브 등 온갖 매체에서 주식 투자를 장려하게 됨에 따라 벌어지게 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로 쉽게 부를 일굴 수 있다 라는 환상을 심어주게 되었고, 군 장병들도 생활관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주식을 사서 자식에게 물려주면 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존버 전략이 옳다는 분위기로 조성되자 자식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뇌동매매만 일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께 죄송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주식이라는 단어 뒤에 투자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를 붙여야 하냐고요? 금지 라는 단어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제발 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개그맨 서경석 님도 본 공인중개사 시험 10월 31일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접수한 인원은 34만 3,076명이라고 합니다. 1983년 공인중개사 시험이 도입된 후 역대 가장 많은 접수 인원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시는 분은 제 후배가 되는 겁니다. 자랑 좀 하자면은 저는 몇 년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을 했고요. 직장과 병행하면서 시간은 없었지만은 짬을 내서 정말 미친듯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격증을 따자 주위에서 투자하는데 꼭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과연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할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과목은 1차 민법, 개론, 2차 세법, 중개사법, 부동산 공법, 등기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했던 목적은 하나입니다. 부동산 강의를 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명확하다 보니 공부를 하면서도 재미가 있었고, 시험 통과가 목표가 아닌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투자 기술이 고도화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부동산 투자 능력이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만의 부동산 투자에는 당연히 도움은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중개사 자격증 학습을 통해 제가 얻는 가장 큰 이점은 바로 부동산 투자 환경이 급변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내가 스스로 궁금증이 생기면은 정보를 찾아보고 가공하고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투자는 논리적 판단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기초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개사 자격증 과목은 비법학도지만은 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 계약, 세금 같은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에서 중개사에게 인위적으로 끌려가지 않게 되며 오히려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도 합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라는 자격증을 통해 얻은 지식들이 나의 판단력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결부시킬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투자자가 아닌데 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해서 갑자기 전문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투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판단력이라는 날개를 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중개사 자격증에서 배운 세법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해 명확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법 개정이 급변하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려는 직장인 분들께 한마디 드리자면은, 그냥 직장 잘리면 공인중개사는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간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 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의사도 똑같습니다.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이나 면허가 주어졌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직업이든 간에 상위 1%만 돈을 크게 버는 구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업하면 먹고는 살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절대적인 오판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목표가 저처럼 부동산 강의가 아니더라도 상권 분석 전문 중개사, 꼬마 빌딩 매매 전문 중개사, 신혼부부 상담 전문 중개사,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목표를 세우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